반갑습니다. 유튜브의 김충남 영어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정말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영어 독해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독해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르치는 선생이나 학생들 다 영어 문장을 읽고 해석하고 답을 내는 그런 수업을 다 하고 있죠. 뭐 학원이나 학교나 할 것 없이. 자, 영어 읽고 해석하는 거는 어, 구문 독해 수업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영어 독해 수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영어 독해라는 것은 우리가 단락에 대해서 좀 지식을 알아야 되죠. 자, 제가 뭐 간단하게 음, 그렇게 하나의 단락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죠. 자, 서론을 우리가 도입부라고 했을 때, 그죠? 도입부라고 했을 때, 에, 도입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 소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중심 소재를. 약간 명사 같은 것입니다. 명사 같은 거. 뭐 주어 자리에 오는, 뭐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 같은 것이 중심 소재가 됩니다. 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단락이 이 글이 무엇에 가는 글이냐 했을 때 그 정답이 중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뭐 또 다른 선생님들은 핵심 소재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중심 소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뭐라고 서술되어 있느냐 우리가 동사 뒷부분 있죠. 이런 걸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말 그대로 뭐 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런 것들을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주어와 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이러한 어떤 관계, 관계성 어,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A는 B다라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중심 소재 A에 해당되는 내용, 중심 내용 B에 되는 내용을 그냥 A는 B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topic sentence, 주제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단락의 글은요. 하나의 단락에는 오직 하나의 주제만 존재하기 때문에 one paragraph, one topic이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는 B다라는 이 주제문이 구체적으로 좀 그죠? 일반적인 어떤 그 general statement, 주제문이 general statement, 일반적인 진술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본론에서 중심 내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오겠죠. 역시 A-는 B-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론에서 역시 뭡니까? A2-는 B2-다라고 결론을 내겠죠. 아니면 이 중간 부분에 본론에서 however를 통해서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A는 B가 아니다. 그때는 주제문이 A는 B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결론에서도 A는 B가 아니다. A는 C다. 뭐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적인 이분법을 색깔별로 핵심은 빨간색, 수식어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조적인 이분법의 색깔을 빨간색, 파란색으로 했는데 자, 독해에서는 뭡니까? A는 B다라는 주제문을 잡았으면 다 같은 말입니다. 역시 본문에서도 A-는 B-다. 결론에서도 A2-는 B2-다. 이렇게 하나의 단락에는 하나의 주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본론 중간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그렇죠? 반전이 일어나는 A는 B가 아니다. 라는 또 새로운 또 반전의 주제문이 또 이렇게 결론으로 이어지는
어, 내용상의 이분법, 뭐, 글의 어떤 방향성 측면에서의 이분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냐? 결국 독해는 같은 말의 반복이냐? 반대말이냐? 그것만 생각하시고 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면, 자, 우리가 서론을 도입을 하고 있을 때 중심 소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중심 내용, 그죠? 예, 속성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주제문이라고 할 때, A는 B다라는 주제문이라고 할 때, 본론에서 A 다시는 B 다시다 라고 이어지고, 결론에서도 A2 다시는 B2 다시다 라고 이렇게 끝나는 단락이거나, 아니면 서론에서 도입부에서 A는 B다라고 했는데, 본론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죠. 아, 그러나, A는 B가 아니더라. 예, 그 결론 부분에서도 A, A-는, A2-는 B2-가 아니더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주제문과 요지문의 차이는요. 요지문의 차이는 필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입니다. 필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안 들어가면 주제문이고 필자의 주제문에 필자의 생각이나 그죠? 어떤 의견, opinion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요지문이 되겠습니다. 결국 독해는요, 같은 말의 반복 이런 걸 말바꿈,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동의어를 묶어서 외워야 됩니다. 아니면 반대말 그렇죠? 그래서 반의어를 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동의어 외워라, 반의어 외워라 이런 이야기만 하시죠. 근데 왜 그렇게 외워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 안 하시죠. 바로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 알게 되었죠. 영어 독해를 함에 있어서 뭐다? 어, A는 B다라는 주제문이 있으면 같은 말을 써야 되는데 같은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말바꿈이 일어납니다. 응?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동의어를 많이 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의어는 그렇죠? A는 B다 했는데 중간에 그러나 A는 B가 아니더라 하면 반대말을 써야 되죠. 그래서 반의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또 반의어에 대해서 반의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 반대말의 동의어가 있겠죠. 그런 묶음을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단어 그래서 논리적인 같은 말 논리적으로 반대말 이런 것들을 묶어서 공부하는 것이 어휘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꿀팁을 드리면 영어 독해 문제를 빠르게 신속 정확하게 푸는 팁을 좀 드리면 단락이 있을 때 첫 두 문장에서 중심 소재와 그 어떤 그 단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중심 내용을 잡아서 이게 끝까지 오느냐 A는 B다라고 끝까지 오느냐 A는 B가 아니다라고 반대말이 결론에 있느냐 해서 마지막 문장만 읽고 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가시면 자, 우리가 글의 종류에는요, 비문학과 문학이 있는데, 비문학이 영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비문학은 설명글이 있고, 어, 논증글이 있죠. 요게 이제 영어 독해 지문에 많이 비문학 파트로 등장하는 부분이고요. 자, 문학에는 서사와 묘사가 있는데, 묘사는 잘 나오지 않고, 그 서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의 전개 방식이 중요한데요. 자, 제가 중요한 순서별로 이렇게 썼습니다. question and answer, 그죠? Q&A라고 하죠. 그러면 항상 질문을 하면 그 답변 부분이 중요합니다. 답변 부분이, answer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 현상의 글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 뭐 어렵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 있죠. 그다음에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솔루션 부분을. 그 다음에 미스 앤 추루스 구조, 잘못된 통념을 제시하고요. however를 통해서 추루스 부분이 나오는 요 추루스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자, 비교는 공통점을 설명하고 대조는 차이점을 설명하죠. 그래서 대조의 글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장에서도 여러분 인과관계가 이런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이렇게 따지는 부분인데요. 자, 원인을 통해서 어떤 결과 부분, 그렇죠? 네, 뒤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뒤에 부분이 만약에 결과가 나오고 원인이 났다면 원인이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실험 연구 조사죠. 이거는 어떤 결론, 데트 전로서의 어떤 결론 부분이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자, 우리가 영어 독해, 그렇죠. 영어 문장 읽고 해석하고 답 내고 이게 영어 독해 수업이죠.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요지는 어떻게 설정하고 제목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자, 여러분 주제 설정은요. 자, 도입부에서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소재의 폭을 좁히면 주제가 되겠습니다. 왜 중심 소재의 폭을 좁히냐면요. 중심 소재 자체는요. 너무 general한, 너무 일반적인 어떤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론에서 어떤 어, 예시나 인간화 우연을 통해서 중심 소재 폭이 좁혀집니다. 음. 아니면 그렇죠. 반전이 일어난다 했죠. 우리가 역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접, however, but, yet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양보, although, though, even if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오는 음, 그런 어떤 양보가 있고요. 아니면 despite, in spite of, with or for, notwithstanding 명사를 통해서 뒤에 주어 동사 주절이 중요한 그런 양보가 있겠고 그 역접에 우리가 끝판왕이라고 하는 방금도 보셨지만 미스앤츄루스 통박이라고 하는데 통념 비판 이런 게 이제 양보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글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같은 말 상술 순접이냐 아니면 역접이냐 이두 가지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지는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정하느냐. 주제를 바탕으로 요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요지를 바탕으로 제목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지는 주로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잘 나오죠. 네. 논증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문제풀이에 있어서 독해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자, 우리 독해 유형 중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대입항 유형이죠. 주제, 제목, 요지를 묻는 문제죠. 뭐 주장도 있겠습니다만은 주장은 좀 쉬우니까 우리가 주제, 제목, 요지, 대입항 유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도입부에서 어, 핵심 소재 찾기다. 중심 소재 찾기라고 했죠, 저는. 그 다음에 글의 구조파. 이게 본론에서 같은 말로 이어질 거냐. 상술 순접에 해당되는 예시, 인과, 부연이 있고요. 그 다음 방금 반전이라고 했죠. 역접에는 세 가지. 역접, 양보, 통박. 이렇게 글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의 이분법이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완성. 이걸 우리가 편입 영어에서는 문장 완성, sentence completion이라고 하는데, 자, 빈칸 문장을 먼저 읽는 것이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을 때 자기 먼저 몸을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빈칸 문장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빈칸 문장에서요. 그 빈칸 부분이 원인자리인지 결과자리인지 이런 아, 어떤 소재 간의 어떤 내용 간의 관계를 따지는 거.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닦았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을 또 이렇게 돌봐야 되겠죠. 그래서 빈칸 앞뒤 문장의 앞뒤 문장을 읽어서 또 우리가 답에 어떤 단서를 이렇게 포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뭐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어, 부분으로 우리가 결국 뭐 국가를 다스린다는 건 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빈칸을 틀리는 이유는 글의 정확성적인 측면에서 정확한 소재를 그 단서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글의 방향성도 있겠지만 글의 정확성 부분에 있어서 소재 간의 어떤 미분법, 같은 말이 들어가느냐 반대말이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리는 유형이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걸 합쳐서 순사배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자, 순서 배열 같은 경우는 주어진 제시문 다음에 A, B, C 뭐 공무원이나 편의 같은 경우는 뭐 A, B, C, D 그렇죠? 뭐 이렇게 또 네 가지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순서 배열에서 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순서 배열의 첫 번째는 뭐다? 같은 소재를 한번 이렇게 이어질 거니까 한번 묶어본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또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죠. 반전이. 그래서 글을 둘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 다음에 어떤 그 또 우리가 반전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또 소재가 나올 수 있겠죠. 그 새로운 소재의 어떤 에, 시작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삽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장을 하나 빼죠. 그래서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순서 배열과 좀 비슷한데요. 어떤 새로운 소재가 시작되는 부분을 빼서 제시문으로 빼서 그렇게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제시문이 예, 소재의 어떤 그 새로운 소재의 어떤 끝점의 내용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삭제. 우리가 수능에서는 무관한 문장 고르기라고 하는데 이게 공무원 영어, 편입 영어 독해에서는 문장 삭제, 문장 빼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로 수능 같은 경우는 어,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장의 밑줄을 쫙 칩니다. 그러면 역대 1번과 5번이 답이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 3, 4를 먼저 읽는 또 팁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2, 3, 4에서 이 소재가 끊어지는 점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는 B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소재가 다른 경우가 있겠지만 그거는 좀 쉬운 유형에 속하겠죠. 자, 중심 내용에 해당되는 B가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소재가 끊어진 점이 어디 부분이냐. 네. 그래서 밑줄을 뭐 기준으로 해서 그죠? 예. 어, 그 앞의 내용 그죠? 앞의 내용의 어떤 소재를 잡고 그 다음에 뒤의 내용의 소재를 잡았을 때 그 소재가 A가 A로 연결되는데 밑줄은 A가 없는 소재가 끊기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collect, not collect, 그 다음에 뭐 추론 문제, 언급한 내용, 언급하지 않은 내용 모두 포함해서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지 5, 4, 3, 2, 1 이렇게 역순으로 확인하라 하고 저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유형이죠. 선지의 내용을 본문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찾아서 찾는 선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무원 영어 일치불일치나 편입 영어 일치불일치를 보면요. 순서가 이렇게 막 수능 문제처럼 이렇게 선택지의 순서 내용대로 이렇게 그런 내용이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의 내용의 순서대로 선택지의 순서가 배열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처음 내용이 선택지 뭐 5번에 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 내용이 선택지 1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푸는 방법은 뭐 3분의 2만 자를자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 특히나 출제하시는 분들이 일치불일치의 어떤 선지를 만드실 때 선택지 5개 중에 혹은 4개 중에 반드시 주제와 관련된 선지를 에, 선택지로 만든다는 겁니다. 일치 문제에서. 혹은 반대로 주제와 반대되는 선지를 선택지에서 하나 만들어서 그 불일치의 정답으로 낸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국어 영역, 비문학 파트, 언어 논리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일치 불일치 문제를 보더라도 출제하시는 분들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학생들이 이 내용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출제하기 때문에 주제를 아느냐, 그 선지를 일치 문제로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을 캐치했느냐, 그걸 불일치의 선택지로 반드시 하나를 정답으로 둔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 일치 문제는 주제 선지를 답으로, 불일치 문제는 주제 반대 선지를 답으로 고르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단락을 그냥 영어 문장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포인트고 뭐가 포인트고 뭐가 포인트가 아닌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독해의 어떤 그런 영어 독해 공부, 뭐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독해 공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 그다음에 글의 종류, 뭐 그렇죠? 그다음에 글의 전개 방식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주제 설정하는 방법, 요지 설정하는 방법, 제목 설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끝으로 그렇죠? 제일 중요한 팁이 뭐였습니까? 영어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 첫 두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통합시켜서 문제를 푼다. 뭐 그런 꿀팁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독해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어, 글의 단락을 가지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영어 독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 발휘가 정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완전히 실력이 스카이라켓 급상승한 여러분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런 김충남 영어 쌤의 여러 가지 뭐 리딩 스킬부터 해가지고 영어 독해의 어떤 전략들, 문제 풀이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으니까 본인들이 고등학생이면 기출문제, 그렇죠? 자이스토리나 마더텀 기출문제가 있죠? 그걸 유형별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시생들은 공무원 기출문제로, 편입생들은 편입 기출문제로 이렇게 각 유형별로, 그렇죠? 제가 또, 어, 조금 전에, 그죠? 어법 문법 편을, 어법 문법에 대한 어떤 고찰의 내용을 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법 문법에 대한 고찰을 가지고 기출 어법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독해에 대한 영어 독해에 대한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고찰을 하시면서 어, 각각 여러분들이 하시는 영어에 해당되는 수능이면 수능, 공무원 영어면 공무원 영어,
편입영어면 편입영어. 아니면 뭐 토익, 그렇죠? 대학생들 토익, 독해, 어, 파트 7 같은 경우, 그다음에 탭스, 그렇죠? 네, 탭스 독해. 탭스 독해의 어떤 또 유형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음, 어법, 문법에 대한 고찰, 그리고 이 영어 독해에 대한 고찰, 이론을 가지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유튜브 김충남 영어 많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강의로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저는 대한민국의 영포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좋은 강의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